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평생 고물을 주우며 살아온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가난하고 외로운 할아버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건달들이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정장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대장님이라고요? 고물 줍는 할아버지를 향해서요. 건달들의 조롱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허름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진성, 올해 75, 서울 변두리 달동네 반지 앞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서는 할아버지.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구부정한 등을 하고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반듯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동네 슈퍼 사장 김 여사의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 점잖은 분이에요. 말수는 거의 없으셔도 가끔 바카스 한 병 드리면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시는데 참 예의 바른 분이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뭐 하는지 통왕래가 없더라고요. 특이한 분이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우시고 늘 군복처럼 옷을 각 잡아 입으셨거든요. 몸에 밴 습관 같았어요. 군인 출신이신 것 같긴 한데 워낙 말이 없어서 자세한 건 몰랐죠. 할아버지의 단칸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허름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군대식으로 각이 잡혀 있었고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었죠. 벽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인물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대요. 동네 카페 서장이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그런 기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래도 구걸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정말 센 분 같아요. 모두가 그를 그저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굽은 등과 깊은 주름 속에는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영웅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에 바로 그날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을 4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5년 26살의 젊은 이진성 소위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당시 이진성은 키 180cm의 늠름한 체격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함께 복무했던 김대령의 증언입니다. 진성이는 타고난 지휘관이었어요. 부하들을 아들처럼 아끼고 불의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훈련할 때도 항상 부하들보다 앞장서서 따라와가 아니라 나를 따라해라는 식으로 이끌었어요. 이진성은 특수부대에서 10년간 복무하며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죠. 부하들에게는 아버지이자 형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희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거, 그게 내 임무다. 이것이 이진성이 부하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우인 박중령의 말입니다. 진성이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고 부하 하나하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지, 누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서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985년 어느 겨울날 이진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산악지대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죠.
실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실탄을 사용한 고강도 훈련이었습니다. 2분대는 좌측으로 우회, 3군대는 정면 돌파한다. 이진성 대위가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었죠. 누군가의 실수로 실탄이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22세의 젊은 부하 정민수가 이진성 대위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더 큰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민수는 이진성 대위를 몸으로 감싸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세요? 이것이 정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2, 갓 결혼한 신랑이었던 정민수는 상관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이진성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민수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진성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로운 전역을 불과 몇 달만 남겨놓고 이진성은 상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대위, 그건 사고였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진성은 스스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경례를 한 후 민간인 옷을 입었던 날,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성은 더욱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과 앞으로 받을 군인 연금,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 돈을 순직 군인 유가족을 위한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하고 호련히 세상을 등을 돌린 것이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돈을 기부하시는 겁니까? 네.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동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민수 볼 면목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그렇게 이진성은 스스로 선택한 유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속죄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023년 가을 어느 오후, 이진성 할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후 2시경 동네 시장 골목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달 3명이 호떡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자리세 내라고. 우리가 여기 관리하고 있잖아. 저번에 드렸잖아요. 저번 얘기를 왜 해? 이번 달 것도 내놔. 호떡집 아주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바로 그때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이진성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그러면 못 쓰네. 건달들이 돌아봤습니다. 초라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이 할배, 거지가 무슨 잘난 소리야? 할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늙은이가 정말 꼴뚜기 주제. 건달이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힘이 세잖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만두고 가거라. 그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기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협이 깃들어 있었어요. 건달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위협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급정가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3명이 뛰어내렸어요.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군인 같은 자세와 체격이었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건달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야? 대장은 문 대장. 그때 그 남자들 중 하나가 건달들을 향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대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냐? 남자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건달들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했어요. 너희들 지금 대한민국 영웅에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영웅? 이 할배가? 할배라고? 감히 우리 대장님을!
한 낭자가 건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건달이 들려 올려졌어요. 이분은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지휘관이셨던 분이라고.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몰랐으면 다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떡집 아주머니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죄송합니다, 대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자들. 그들은 한 번도 스승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곧 경찰차가 도착했고 건달들은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행되면서도 할아버지에게 계속 사과하는 건달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이제야 이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달들이 사라진 후 골목에는 할아버지와 3명의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폐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 남자가 폐지를 주우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대장님, 이게 무슨... 대장님이 이런 일을...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뭘. 별거 아니다. 그때 강철수라는 남자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1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는 대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대장님 걱정만 했어요. 또 다른 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도 대장님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숨 바쳐 지킨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할아버지의 굳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그런 말을... 대장님, 이제 제발 저희가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은 그만하시고요. 그 순간 70평생 울지 않던 노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나는 됐다. 하지만 부하들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없이는 못 가십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차로 모셔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할아버지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계급장과 재산은 그의 곁을 떠났지만 사람과 명예는 끝까지 그를 지켰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지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임을 이진성 할아버지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스스로 벌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거실에서 이진성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옆에는 부하들이 준비한 따뜻한 차가 놓여 있어요. 대장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대요? 70대 치고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장님이세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성 할아버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이에 부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대장님, 다음 주에 민수 어머니 뵈러 가는 거 기억나시죠? 물론이지. 이제야 당당히 인사드릴 수 있겠어. 민수도 천국에서 기뻐할 겁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전에 이진성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하도 성화라 이제는 좀 기대서 살아볼까 해. 고맙지 뭐, 살아있어줘서. 할아버지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이제야 당당히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구한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용서받은 기분이야. 이진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만의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그분들 각자에게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진정한 명예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고마움. 그것이 진짜 명예예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치유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년의 긴 겨울을 지나 이진성 할아버지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었어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바로 어제의 영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인생 이야기꾼에게 언제든 제보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